오늘은 보라, 방구석세계 일주 3편 남미 페루로 떠납니다. 쿠스코, 마추픽추, 아레키파, 푸노까지 5개 도시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는 태평양을 마주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바닷바람 속에 녹아있는 역사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리마는 단순히 행정 수도가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잉카의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삶이 한데 뒤섞인 거대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설렘입니다. 리마의 중심부에 서 있는 플라사 마요르는 이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광장에 서 있으면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성당과 총독 저택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웅장한 모습은 이곳이 한때 남미 식민지 지배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당의 정교한 조각과 아치형 회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백 년 전 이 땅을 지배했던 권력의 흔적과 그 속에 스며든 사람들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리마는 단지 과거만을 간직한 도시는 아닙니다. 미라플로레스 지구로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태평양을 따라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해안지구로 잘 정비된 산책로와 공원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 질 무렵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노을은 그 어떤 언어로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장엄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파도 위로 검은 실루엣의 서퍼들이 미끄러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도시가 가진 자유와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리마의 매력 중 하나는 음식 문화입니다. 페루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리마입니다. 세비체는 리마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신선한 생선을 라임즙과 고수, 고추로 버무린 요리입니다. 처음 맛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과 매콤함은 이 도시의 바다와 태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또한 페루 전통 음식인 로모 살타도 아이데 가에나 같은 요리를 맛보다 보면 리마가 왜 세계 미식 수도로 불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리마에는 의외로 잉카 이전 시대의 고대 유적도 숨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와카, 푸클라나는 기원전 4세기 무렵의 피라미드 유적으로 거대한 흙, 벽돌로 층층이 쌓아 올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번화한 도심 속에 갑자기 나타난 이 고대 유적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이처럼 리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리마의 매력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분수공원 마이코텔 아구아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물줄기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쇼가 펼쳐집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추듯 솟아오르는 분수와 그 위에 비치는 형형색색의 빛은 도시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리마는 태평양의 바람과 함께 역사와 현대, 예술과 일상이 겹겹이 쌓인 도시입니다.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낯설면서도 친근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이곳에서 늘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과거를 향한 경외와 현재를 향한 설렘. 리마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두는 도시입니다. 이제 쿠스코로 떠나볼까요? 쿠스코는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를 걷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해발 3,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쿠스코는 공기마저도 역사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도심의 중심인 아르마스 광장에 서면 장엄한 쿠스코 대성당과 라 콤파니아 교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2 건축물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세워졌지만 그 기초와 벽돌은 잉카인들이 남긴 석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곳은 잉카와 스페인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대성당의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내부 장식은 쿠스코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쿠스코의 매력은
단순히 건축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물려 쌓아 올려진 잉카의 석조 기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개의 각이 있는 돌은 잉카인의 놀라운 기술력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맞물려 흔들림 없는 그 돌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쿠스코는 또한 마추픽추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거쳐가는 곳으로만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 블라스 지구는 예술가들의 거리로 불리며 작은 공방과 갤러리에서 현지 장인들의 손길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오르다 보면 하얀 벽에 푸른 창문이 달린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창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잊게 만드는 작은 동화 속 장면과도 같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면 쿠스코의 매력은 더욱 짙어집니다. 광장 주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리의 예술가들이 안데스 전통 악기 팜플루트로 깊은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잔잔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면 이곳이 왜 잉카의 심장이라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쿠스코의 음식 또한 특별합니다. 전통 요리인 알파카, 고기 스테이크나 페루식, 옥수수 음료, 치차, 모라다는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현지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시장을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과일과 향신료가 가득 쌓여 있어 이 도시의 풍요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쿠스코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잉카의 흔적과 스페인의 유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스코를 떠난 여행자는 언제나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곳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 마추픽추는 페루 여행의 절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해발 2430m, 안데스 산맥의 구름 위에 숨어있는 이 유적지는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신비로운 도시처럼 보입니다. 처음 이곳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춘 듯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의 하이럼 빙엄이 세상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깊은 정글 속에 감춰져 있어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시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거의 완전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추픽추의 돌담을 바라보면 잉카인의 석조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쇠붙이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과 돌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은 현대 건축가들에게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왕족이 머물던 궁전,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전, 농업을 위해 계단식 밭을 만든 흔적까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인티풍쿠의 서면 마추픽추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이곳의 신비로움은 단순히 건축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추픽추를 둘러싼 산과 구름 그리고 푸른 숲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신의 정원 같습니다. 산등성 위에 자리한 도시가 어쩌면 하늘에 더 가까이 닿기 위해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추픽추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쿠스코에서 아구아스칼리엔테스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야 비로소 유적지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기보다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자는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특히 잉카 트레일을 따라 며칠간 걸어서 마추픽추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안데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마추픽추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마추픽추의 일출은 그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동쪽 산맥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면 금빛 햇살이 유적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돌담과 계단 그리고 신전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빛을 발합니다. 여행자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잉카인들이 왜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추픽추는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던 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조화를 잊고 있는가? 마추픽추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그만큼 마추픽추는 여행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아레키파는 하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의 건축물 대부분이 흰색 화산석, 즉 시아르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들은 마치 눈부신 설원 위에 세워진 듯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도시를 둘러싼 장엄한 세 개의 화산, 미스티, 차차니, 피추피추는 아레키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히 미스티 화산은 완벽한 원뿔 모양으로 솟아 있어 도시 어디에서든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화산의 윤곽이 선명히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 도시가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레키파의 중심 아르마스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광장 중앙 분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변을 둘러싼 아치형 건물들은 고풍스러운 매력을 자아냅니다. 그 중에서도 아레키파 대성당은 웅장한 자태로 도시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에 빛나는 대성당은 낮보다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레키파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곳은 산타 카탈리나 수도원입니다. 16세기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광활합니다. 붉고 푸른 벽이 이어지는 복도, 좁은 골목길 같은 회랑, 그리고 고요한 안뜰은 여행자에게 깊은 사색을 선물합니다. 수도원의 한쪽에 앉아 있으면 마치 수도사가 되어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레키파는 또한 페루 요리의 본고장으로 불립니다. 스페인과 안데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마존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의 음식은 그야말로 다채롭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아이테 가이나 치초론 그리고 피칸테 같은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카토라는 매운 고추로 만든 요리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콜카 캐년이라는 장대한 자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그 규모와 풍경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비견됩니다. 아침 일찍 협곡 위 절벽에서 거대한 안데스 콘도르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장면은 아레키파 여행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레키파의 매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늘 고요함과 활기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얀 건축물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시장 속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생동감을 전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여행자에게는 독특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아레키파를 떠나는 길, 뒤돌아본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 뚜렷하게 남습니다. 하얀 건물 위로 우뚝 솟은 미스티 화산,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림처럼 여행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푸노를 향합니다. 푸노는 해발 3,800m의 자리한 고지대 도시입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티티카카는 남미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항해 가능한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노는 이 호수를 품은 덕분에 역사와 신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호수에 다가가는 순간 사람들은 먼저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푸른 물결은 바다처럼 장엄하고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는 고요하면서도 힘차게 살아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호수의 풍경은 마치 하늘과 물이 하나로 이어진 듯 신비롭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는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우로스족이 사는 갈대섬입니다. 갈대를 엮어 만든 이 인공섬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이어온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섬 위에는 집도, 배도, 심지어 학교까지 갈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 푹신하게 흔들리는 감각은 여행자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신비를 전해줍니다. 우로스 사람들은 지금도 갈대를 잘라 섬을 보수하며 살아갑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노래를 들려주거나 갈대로 만든 수공 예품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순박하고 따뜻해서 여행자는 잠시나마 아주 오래된 삶의 방식을 함께 체험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티티카카 호수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타키레 섬은 손으로 짠 전통 직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스케치를 배우는데 그 솜씨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섬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풍경은 그림처럼 고요하고 돌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습니다. 푸노 시내 역시 매력이 있습니다. 아르마스 광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며 시장에서는 알록달록한 전통 의상과 생활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매년 2월 열리는 칸델라리아 성모 축제는 푸노를 남미의 민속 무용수도라 불리게 만든 이유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힘찬 춤사위 그리고 수천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렬은 푸노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푸노의 공기는 얇고 산소가 부족해 숨이 차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늘 벅찹니다. 푸노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안데스의 신화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자연의 웅장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푸노를 떠나는 순간 눈앞에는 여전히 티티카카 호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풍경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다녀온 후에도 늘 같은 말을 합니다. 티티카카의 푸른 물결은 내 안에서 아직도 출렁이고 있다. 오늘 페루 여행도 편안하셨나요? 여기는 보라, 방구석 세계일주입니다.